안녕하세요. 이 채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도, 내 존재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5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첫째, 그 누구도 아닌 나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남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아프고 무서운 건 나 스스로가 나를 외면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이제는 정말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예전엔 그래도 나도 누군가였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붙잡히면 우리는 서서히 자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 정리해고를 당한 직후였어요. 한 달, 2달쯤은 조금 쉬고 방향 잡아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연락도 줄고 집 안에서도 조용히 숨죽이게 되더군요. 아내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식들도 어느 순간부터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 지금 무가치한 사람인가? 그 물음은 참 잔인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그 질문이 가슴속을 파고들면 어느새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와 마주보는 것도, 심지어 거울 보는 것도 왠지 민망해지고 싫어집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다시 돌아갈 길은 없는 걸까? 그런 날들 중 하루,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제 얼굴을 봤어요. 거기엔 낯선 사람이 서 있더군요. 어깨는 처져 있고, 눈은 생기가 없고, 턱에는 면도도 잊은 자국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나라고 해도 괜찮다고 해줄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다.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하루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아침마다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책 한 장이라도 읽기 시작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게 나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외면하는 시간, 그건 사실 내가 나를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진짜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은 언제든 바뀌고 떠날 수 있지만 내 시선만은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보내온 사연이 떠오릅니다. 남편도 자식도 저한테 신경 안 씁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처음엔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없는 셈치고 살아요. 그 사연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인정해 줘야 할 시간입니다. 그분은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보면서 괜찮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점점 진짜처럼 느껴져요. 삶은 사람들의 박수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삶은 사람이 떠나도 무시해도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다시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존재감은 누군가의 관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존재감은 스스로 내 삶을 귀하게 여길 때 생겨납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당신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버텨낸 시간들, 사랑을 줬던 기억들,
혼자 참고 견뎠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위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외면하더라도 당신만큼은 당신을 눈 돌리지 않고 바라봐 주세요. 지금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둘째, 상대가 아닌 나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지치는 건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질 때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는 대화를 해도 상대가 눈을 안 맞춰주지? 이젠 내가 뭘 말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입을 닫고 표정을 없애고 어디서든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내 존재감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젊었을 때보다 더 고요합니다. 말도 줄고 찾는 사람도 줄고 무대에서 내려온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럴수록 우리는 자주 타인의 시선을 답으로 삼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가?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저 말 속에 내 존재가 평가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나를 바라보는 눈은 항상 남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을 때 진짜 두려웠던 건 경제적 불안보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 이제 뭐 하지? 예전엔 잘 나갔는데 말이야. 시간이 남아 도는가 보네. 이런 시선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 상상에 상처받고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내게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선은 결국 내가 만든 프레임 속에서 자라난 상상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내가 봐야 할 건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야. 그 말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남의 평가에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그 후 의식적으로 남의 말보다 내 마음속 말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넌 오늘도 잘 견뎠어. 지금은 조용해도 그건 멈춘 게 아니야. 쓸모보다 가치가 중요하단 걸 이젠 알잖아. 처음엔 그 말들이 낯설었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가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건 늘 흔들리는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나를 보면 왜곡된 모습만 보입니다. 정작 필요한 건 내 내면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거기엔 비교도 평가도 없습니다. 오직 진짜 나와의 대화만 있을 뿐입니다. 한 시청자분께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할 때 예의는 차리는데 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들과 통화할 때도 형식적인 말만 하고 끊어요. 저라는 존재가 이 가족에게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 같아요.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그 가족들을 향해 있죠. 그 시선을 잠시 거두고 하루에 한 번쯤 당신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그분은 며칠 뒤 연락을 주셨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의 무심한 태도도 그리 크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말, 표정, 반응. 그건 항상 변하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휘청거리고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시선을 안으로 돌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존중과 따뜻함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시선을 다시 나에게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말해보세요.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스스로 토닥여 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단정히 챙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반복이 결국 나는 남이 어떻게 보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흘려보는 그 순간에도 당신만은 자신에게 고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붙잡아줄 시선은 항상 바깥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당신은 결코 작지 않고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작더라도 나만의 작업을 시작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은 슬픔도 분노도 아닙니다. 무의미함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폭사 붙여넣기 같다. 딱히 기쁜 일도 기대되는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 그 순간부터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견뎌지는 것이 됩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숨 쉬는 거지 딱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출근하고 돈 벌고 자식 챙기고 바빴는데 이젠 그냥 하루가 비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그건 단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서 손을 뗀 후 딱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나에게 기대를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다가 오늘 내가 뭐 했지? 그 한마디로 하루를 마감한 날이 셀 수 없었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지? 작더라도 의미 없는 일이라도. 그때 떠오른 게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일기, 그냥 나를 위해 쓰는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도 버겁고 뭐라도 쥐어짜내는 기분이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조금씩 내 안에 있던 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고 멋진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건 나만의 작은 작업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꽃 한 송이 놓기, 다 읽지 않아도 책 한 페이지 넘기기, 뜨개질, 손글씨, 그림, 나무 깎기, 나만의 요리 레시피 만들기,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 버려진 물건 고쳐 쓰기, 오래된 사진 스캔하고 정리하기. 이런 사소한 작업들이 당신의 존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한 시청자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었어요. TV도 재미없고 친구도 뜸하고 그러다 어느 날 손에 닿은 게 손톱 깎이더라고요. 그날 혼자 손톱을 깎으며 그래, 나라도 나를 돌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분은 그 일을 계기로 매주 한 번 나만의 손 관리의 날을 만들었고 그게 습관이 되자 이후 작은 텃밭, 반찬 만들기, 산책, 생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만든 게 있으면 그날은 그냥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커다란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산, 내 손으로 만들어낸 어떤 작업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손으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나는 지금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지금 혹시 당신도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의미 없을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작은 작업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 바로 메모장을 꺼내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나는 뭘 느꼈는가? 오늘 날씨는 어땠는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그 짧은 글이 쌓이면 당신만의 작은 작품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알아봐줘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살아있음은 나 자신이 스스로를 움직이게 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당신 안의 가능성과 온기, 감정, 생명력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걸 다시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작더라도 나만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니까요. 넷째, 침묵 속에서 나를 말해줄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수많은 대화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 생각이 들면 마음 한켠이 조용히 식어갑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속마음은 자꾸 감춰지며 결국 우리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직장에서는 세대가 달라지고 가족 내에서도 역할은 줄어들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말할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깊어지죠. 그리고 그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규정해 버리게 됩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제게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제 의견을 존중해 줬는데 이젠 다들 알아서 판단하고 제 얘기는 그냥 참고 수준이에요. 말해도 반응이 없고 가끔은 대답도 없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이젠 그냥 혼잣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겪고 있을 겁니다.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말할 자격을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외로움.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을 잃는다는 건 곧 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아프며, 무엇이 서운하고,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무기력과 자기 포기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을 찾는 일.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전혀 예상치 못한 동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무시당할수록 더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때 그건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무시할 때입니다. 눈을 피하고 대답을 하지 않고 존재를 투명 인간처럼 다루는 태도. 그런 무시는 한순간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기 의심을 만들고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집에 머물던 시절 가족들도 처음엔 좀 쉬어 아빠 하며 위로했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자 어떤 변화가 생기더군요.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빠르게 끝났고 아들이 말할 때 제가 끼어들면 대꾸 없이 휴대폰만 보거나 아, 잠깐만요 하며 말을 끊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순간 드는 감정은 단순히 섭섭함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가 투명해졌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무너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밥도 제때 챙겨 먹지 않았고 아침에 거울조차 보기 싫었습니다. 나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신경 써주겠어? 그 생각이 계속 들면서 하루하루가 무너졌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면도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우연히 지나가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빠, 요즘은 좀 덜 지쳐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아, 내가 나를 신경 쓰면 사람들도 다시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시당할수록 더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살자. 그 다짐이 어쩌면 제가 다시 사람으로 존재하게 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조용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지나치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을 외면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존재감을 증명하려 하고 때론 더 큰 소리를 내거나 억지로 드러내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더 큰 공허만 남기고 결국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당할수록 더 단정하게 말하고 더 조용히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당신의 말투는 정중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도 몸가짐은 흐트러짐 없이 고요해야 합니다. 외면당하더라도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품이란 존중받기 위해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자식들이 저를 귀찮아하는 눈치를 자꾸 줘요. 제가 뭘 해도 알았어요. 됐어요. 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예전에는 제가 가정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구석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세요? 그분은 잠시 고민하시다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존재를 지키지 못할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인이 된 것처럼 말하게 되는구나.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과가 아닌 선언을 하세요.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겠다. 그 선언이 당신의 표정과 말투, 태도를 바꾸고 결국 그 품위가 당신을 다시 사람 대접받는 자리로 이끌어 줄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무심히 당신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모르고 당신의 진심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더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을 다시 세워줄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존중은 바라지 않아도 품위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품위 있게 지켜내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존재를 투명하게 대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이야기는 남을 탓하자는 것도 억지로 긍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간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5가지 태도. 그 태도는 결국 삶을 다시 품위 있게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를 지켜낼 것인지. 부디 당신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의 남은 시간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